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드의 수요일을 격주로 책임지는 서민입니다. 어 날씨가 겁나 추운데 이럴수록 유튜브에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조회수가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와중에 추위를 뚫고 오영도 님 들어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와 사가스병이라는 주제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뭐 트럼프의 뭐 정책에 대해서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겠는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생충학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뭐 언론에 글도 썼는데 그 칼럼을 아무도 안 봤어. 그래서 비욘드에서 다시 한번 이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게 그렇게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 1월 9일 날 얘기인데, 트럼프가 유엔 산하 66개 국제기구 탈퇴했어요. 미국 우선주의 하겠다.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탈퇴했네. 근데 어쨌든 이 유엔 기관들이 뭐 그래 다 제 역할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겁나 또 많은 단체에 돈을 내고 있었다가 이제 아까울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댓글 보면 우리나라 댓글도 이런 거예요. 야, 유엔이 지금 하는 일이 뭔데? 없잖아. 탈퇴하는 게 맞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이상한데, 제가 이제 여기서 탈퇴한 기구 뭐 다른 기구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탈퇴한 건 아닌데 지난해 탈퇴한 국제기구가 세계보건기구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첫날 탈퇴를 했어요. 첫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그렇게 이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보건기구는 WHO라고 하죠. 이거는 국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이고, 그리고 194개 회원국이 가명돼 있는 거고, 목표가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행성 풍토병 질병을 근절하도록 고무함, 이런 거.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기생충에 시달리거든요. 뭐 말라리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박멸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가 지금 이 수준까지 감소한 것도 사실 세계보건기구 덕이 크죠. 여기서 연구비를 얼마나 뿌렸는데.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사가스병에 대해서, 사가스병이 우리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소외된 열대 풍토병인데 이거 우리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운동,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람곁에님이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스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가스병은 브라질, 원래 이제 제일 유행지가 이제 남미,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유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800만 명이 걸려 있어요, 보통. 그런데 뭐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표에서 나오듯이 지금은 글로벌 시대, 여기 있는 환자분들이 이 병에 걸린 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고 거기서 토착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스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스왈도 크루즈예요. 오스왈도 크루즈와 카를로스 샤가스를 알아야 되는데, 크루스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아주 명문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리오데자네이루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감동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연구소가 있다니. 야, 브라질에서도 이런 연구소만 있으면 내가 이 브라질 연구를 그냥 아주 박살을 낼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에 마침 흑사병이 돌기 시작해요. 이게 중국에서 시작돼 갖고 이제 전 세계로 퍼진 3차 이제 그 3차 팬데믹인데, 다른 2차 팬데믹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충격을 약간 줬어요. 이때는 뭐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자 브라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 니네들 저기 그 파스텔 연구소에다가 우리한테 좀 흑사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안 그래도 니네 나라 애가 여기 와 있다, 야, 걔 보낸다 하고 그 크루즈를 딱 보냈고, 크루즈가 이제 흑사병을 뭐 거기서 배운 지식, 뭐 쥐를 잡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브라질 정부가 감동해서 이제 크루스한테 얘기를 했지.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내 소원은 브라질에도 이렇게 파스텔 연구소에 걸맞는 파스텔 연구소에 필적하는 그런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왈도 크루즈 연구소라는 게 생겼고요. 이건 지금까지도 아주 훌륭한 열대표 연구소로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학술지도 내는데 제가 여기서 논문도 실은 적이 있는 여기 이게 그거죠. 메모리아스 드 인스티튜트 오스왈도 크루즈라는 이 학술지 제 논문도 몇 편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카를로스 샤가스. 카를로스 샤가스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파스텔 연구소가 가장 훌륭한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의대를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이 샤가스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샤가스는 79년생, 크루스는 72년생. 여러분, 7살 차이. 이 7살 차이에 제가 동그라미 외쳤는 줄 아세요? 7살 차이는요, 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대들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결혼할 때 보통 저희 그 4살 차이 결혼 많이 하잖아. 4살. 4살 이내로 많이 하잖아.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3살 차이인데 저한테 이렇게 불러. 야, 미나! 야! 너 저거 좀 갖고 가. 이렇게 이제 하거든. 이게 3살 차니까 가능한 건데 7살 차가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7살 차는 조금 이게 하기 좀 어려운. 봐봐. 응?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4살까지는 괜찮은데 7살 이상 아니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 크루즈와 이 샤가스의 7살 차이가 뭐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닌데 이 영향을 좀 미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샤가스고 이게 아인슈타인.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1925년쯤에는 이 샤가스가 아인슈타인하고 이렇게 나 같으면 아인슈타인 옆에 있으면 눈이 부셔가지고 막 얼굴 가리고 있거나 막 굽신거릴 텐데 이 당당한 자세를 보세요. 이거 보시면 얼마나 이 업적을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웠겠습니까? 거의 뭐 노벨상 수상자로 거론이 되던 이 당시인데 어쨌든 샤가스 얘기할게요. 샤가스가 크루스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말라리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자체에 대한 약은 아직 없었지만 말라리아가 모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살충제를 통해서 모기를 때려잡아서 말라리아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1907년에 그 미나스 제라이스 주라는 주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리오데자네이로고 미나스 주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서 철도 건설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말라리아가 또 돌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크루스가 샤가스를 보내요. 너 여기 가서 말라리아를 해결해라. 그래서 이제 샤가스가 가서 자기가 늘 했던 대로 모기를 살충제로 때려잡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금이환영을 하려 그러는데 마을 주민이 갑자기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을에는 저주가 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대부분이 한창 때고 평상시 아픈 데도 없었다. 30대에서 50대가 죽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저 같으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잠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오지. 보통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제 그 행동이야. 그런데 뭐 샤가스도 사실 뭐 갑자기 죽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지만 위대한 연구자의 특징은 이런 난제에 있어서 이 정말 그 어떤 약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약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모기 박멸이 한번 이렇게 그 DDT가 나오고 나서 한 차례 모기가 박멸될 뻔했었는데 그때 이제 환경운동이 막 나오면서 DDT 사용 금지가 돼서 그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침묵의 봄, 막 봄이 와도 개구리가 울지 않아요. 이게 모두 DDT 때문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모기가 다시 불같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더구나 지금은 모기가 DDT 내성까지 있어서 막 박멸이 어려울 걸. 모기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주라기 공원의 그 오리진이 그거잖아요.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았는데 그 피를 피해서 DNA 꺼낸 거. 그러니까 모기는 1억 7천만 년, 1억 주라기 때도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박멸해요? 어렵지. 말라리아 요즘에 있냐? 우리나라에서 1년간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환자가 매년 나오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50만 명 정도가 말라리아로 사망을 합니다. 아직 말라리아가 완전히 박멸은 안 됐지만 그래도 300만 명씩 매년 죽던 때에 비하면 많이 박멸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다음 진도를 나가면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가서 갑자기 죽는 사람이 죽는 게 뭐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에 샤가스는 어떤 설치류의 몸에 이제
빈대가 붙어갖고 피를 빨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빈대가 보통 빈대는 아니고 딱 봐도 우리나라 빈대랑 좀 달리 좀 고급스럽게 생겼잖아, 이게. 이게 키싱 버그라고, 키싱 버그라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 입술을 주로 물어서 키싱 버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빈대를 딱 잡았으니까 이걸 갖고 뭐 할 거야, 그 당시에. 1907년 이때. 이거 그냥 뭐 현미경으로 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현미경 딱 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편모가 달린 아주, 그러니까 혈액 속에 설치류 혈액 속에서 이렇게 그 편모를 이용해서 우아하게 헤엄치는 그런 편모충이 있는 거야. 편모충. 이거를 보고 샤가스는 감동을 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편모충이 있다니 하면서 샤가스가 이 연구 노트에 이렇게 써요. 빈대 내장에서 편모가 달린 편모충을 발견했다. 우아하게 생긴 걸 보니까 숙주한테 병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외모 지상주의에 입각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만 샤가스는 그래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이 편모충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원숭이한테 주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사람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과 친척인 원숭이한테 주사를 하고 싶은데 이 미나스주에는 원숭이가 없잖아. 그래서 크루즈 연구소에 원숭이 보내서 이거를 이 편모충을 원숭이한테 주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딱 해봤더니 원숭이가 금방 알아놓은 거야. 그리고 혈액을 딱 보니까 그 편모충이 막 증식을 했네? 이거 뭐냐? 이 편모충이 최소한 원숭이를 열병을 앓게 하는 그런 원인이다. 어쨌든 뭔지 몰라도 새로운 편모충이고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잖아. 이거를 이제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크루즈가 말을 타고 진짜 말 타는지 모르겠지만 전속력으로 말을 몰고 크루스 연구소로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이 마을에 계속 있으면 이 연구 성과를 뺏기잖아. 이 편모충 내가 발견한 건데 내 건데 하고 열라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늦었어. 왜냐하면 이미 그 오스왈드 크루즈의 그 소장 크루즈가 이미 다 이름까지 지어놨어. 그래서 이거는 크루즈 편모충이다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크루즈 편모충이라. 그래서 이제 샤가스가 진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내 건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요? 막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뭐가 걸리냐. 7살 차이. 7살 차이니까 이게 들이받기가 참 어려워. 그러니까 크루즈가 더구나 야, 넌 학생이고 아니, 학생은 아니지만 넌 내 제자고 나는 선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생충의 이름은 크루즈 파동 편모충이 됐고요. 이 오스왈드 크루즈의 이 크루즈가 이름이 영원히 남는 이제 비결이 됐고요. 이 샤가스가 눈물을 흘리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저 같은 사람 같으면 마음이 좁잖아. 그래서 연구를 때려치고 이제 새로운 길로 가서 나는 안 되겠다.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법을 공부하겠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겠지. 근데 샤가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도 샤가스 병의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서 그 연구를 계속한 끝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샤가스 병을 크루스 병이라 안 부르고 샤가스 병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 샤가스가 이 병에 대한 거의 모든 거를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좌절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는 이 샤가스 정말 위대한 그런 분이죠. 이 사람은 전기를 읽으면 막 전율이 와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근데 다시 이제 그 마을로 돌아갔고 갑자기 죽는 병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일단 샤가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그러니까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빈대 있잖아. 그 빈대 속에 있던 그 편모충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사람에게 어떤 병을 일으킬 것인가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이제 하나씩 방문하면서 거기서 피를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브라질이 다 초가집이었고 사실 지금도 많이 초가집이에요. 근데 이 초가집이 사실 빈대의 온상이거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람들이 겨울에 막 빈대 잡고 이랬던 게 초가집이라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빈대를 늘 끼고 살기 때문에 빈대에 물리는 건 당연하고 그 와중에 편모충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피를 뒤졌는데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에서 그 빈대 거기 편모충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명, 이 샤가스의 구세주가 이 베르니체야, 베르니체.
그러니까 2살밖에 안 된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그 눈 한쪽이 부어 있고 열이 막 나는데 그 아이의 혈액에서 편모충이 나온 거야. 그래서 샤가스가 물어봐요, 나중에. 이 빈대한테 물린 적이 있냐? 당연하죠. 그랬더니 실제 베르니체 이렇게 생겼고 이건 나이 든 모습이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베르니체의 혈액에서 이 편모충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에서는 이게 발견을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샤가스가 오랜 기간 연구를 한 끝에 뭘 알게 됐냐면 이, 이 편모충은 빈대가 사람을 빈대가 물 때 감염이 되는데 들어와서 한 2주에서 한 몇 주 정도, 2, 3주 정도 혈액에서 머물다가 그러면서 그때 열나는 증상을 일으키고 눈도 붓게 하는 증상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어디론가 숨어버려. 갑자기. 조직 속으로 숨어서 10년, 20년을 거기서 기다가 나중에 이제 급사를 일으키는 거야, 사실은. 이거를 결국 샤가스가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전체에서 오직 한 명한테만 찾았던 거는 사실은 행운이지. 그 베르니체가 샤가스의 그 되게 그 뭐라고 할까. 행운의 부적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보유숙주가 많기 때문이거든. 보유숙주가 뭐 영장류도 있고 설치류 뭐 그리고 뭐 늑대 같은 거, 영원한 늑대 라쿤, 그다음에 이 뭐 아말디도 뭐 이런 것들, 이런 동물들이 다 이 샤가스병의 보유숙주란 말이야. 보유숙주고 그러니까 이 빈대는 얘네들의 피를 빨면서 사실 이 아마딜로가 보유숙주란 건 정말 놀랍지 않아. 이거 보면 그 철갑을 두르고 있는데 이걸 빈대가 피를 빤다는 건 정말 나 놀랐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빈대가 얘네들의 피를 빨면서 그 편모충을 받아들이고 편모충을 딱 가져와서 그거를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때 그 편모충을 다시 집어넣는 거야. 물론 이제 입속으로 넣는 건 아니고 이제 변을 통해서 넣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연구자의 특징은 뭐냐? 해안이 있다는 거지. 먼 곳을 내다보고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거를 어떤 거랑 잘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샤가스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르니체한테 그 혈액에서 편모충을 발견하고 나서 이거를 마을에 떠도는 죄소문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갑자기 죽는 사람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죽을 때마다 가서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해서 뭐 심장이나 이런 거 다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심장이 막 망가져 있는 거야. 심장이 겁나 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심장을 해부해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심장에 그 편모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모충이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원인이 맞았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 있는데 이걸 위해서 진짜 여기 샤가스가 이 마을에서 정말 10년 넘게 진짜 연구를 했으니까 이런 발견을 한 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공한 것만 보고 야, 운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12년간을 머물렀다는 12년간. 12년이면 정말 어? 그 지던 애가 막 뛰다가 날아다니는 그런 때죠. 그런 기간이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내는데 어쨌든 샤가스가 알아낸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벡터, 그러니까 이 샤가스병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는 빈대야, 빈대. 그리고 이 빈대는 사람의 입주위를 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전파 방식은 똥이야, 똥. 그러니까 피를 빨 때 변을 빈대는 같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 변을 보면 이제 그 우리 몸이 좀 알레르기 반응이 좀 일으켜서 긁게 되는데 긁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편모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초기 증상은 편모충이 혈액에서 증식하면서 열나고 그 좀 뭐 피부 발진 같이 생기고 한쪽 눈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한쪽 눈이 붓는 증상이 생기는데 샤가스병에 관련된 것 중에서 샤가스 말고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게 크루즈 파동 편모충, 요거 아까 다른 사람 이름이 붙은 게 크루즈 파동 편모충하고 이 로마나 사인이야. 이 로마나 사인은 이 샤가스병에 걸린 사람들이 눈 한쪽이 맨날 감는 걸 보고 이제 이게 특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나중에 이제 자기 이름이 붙어갖고 로마나 사인이 된 거야. 로마나 사인. 그 그러니까 급성기가 아니면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한 2, 3주 정도 혈액에 머물다가 이제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어디로 사라지느냐? 어디로 사라지느냐? 심장하고 소화관으로 사라지는 거야. 특히 심장으로 가서 심장을
10년, 20년 동안 심장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심장이 망가지고 있는 거지. 소화관도 망가뜨리고 있고.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전체 감염자의 한 20, 30% 또는 3, 40% 정도에서만 이 만성기가 되고요. 그래서 심장이 이런 게 이제 꼬리를 떼고 들어있는 건데 이게 터져서 이게 그 심장이 터져서 죽거나 아니면 심장 전도가 안 돼서 죽거나 이 전선을 망가뜨려서 사람을 갖다 심장이 안 뛰게 해서 죽이는 이런 식의 일을 저지르는 거지. 그래서 30대에서 50대의 치사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빈대에 물리면서 이거에만 걸리고 이 사람들이 중년 됐을 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사가스병이 유행할 때 남미 사람들 사망률 그래프를 보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보시면 보세요. 원래 한참 때 30대 40대는 사람이 잘 안 죽는 나이예요. 죽어도 그렇게까지 안 죽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영아 사망률 높은 거는 뭐 후진국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중년이 왜 죽어? 이게 다 이유가 이때 걸린 그 사가스병 때문에 10년, 20년 있다가 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질병이긴 한데 그리고 소화관이 좀 망가져가지고 이게 소화관의 신경계가 망가져서 소화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화관이 마비돼 갖고 이제 음식이 안 내려가니까 소화관이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이렇게 해서 소화관이 막 커지게 되는 그런 게 그래서 만성 변비가 막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도 생기는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주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약간 댓글을 읽겠습니다. 콜로라도는 추워서 그런지 모기가 많지 않다. 콜로라도가 겨울에 춥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빈대는 베드버그. 빈대가 영어로 뭐지? 저 트리아토마 버그라고 이 종이 트리아토마 버그고. 그러니까 베드버그 아니 베드버그인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베드버그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좀 버그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가스병은 백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어쨌든 주로 남미에 걸리고 브라질이 되게 유행지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직도 7, 800명 감염자가 있을 것이고 더 놀라운 거는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잠복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복기라서 급성기를 지나서 잠복기고 내 몸에 사가스병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있다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행객도 걸릴 수 있을까? 여행객은 당연히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중남미 뭐 시골 지역에 뭐 가지 않는 한 되게 걸릴 수는 없고 뭐 그렇진 않지만 어쩔 때 뭐 한적한 곳을 찾겠다고 시골에 찾아가면 걸릴 수가 있는 거지. 좀 이따 증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사가스는 이 사가스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발견하고 이 사가스병에 대한 그 치료법 빼놓고는 모든 거를 집대성했어요. 그러니까 발병 원인과 벡터를 찾고 그리고 뭐 병리 이런 것도 찾고 다 이 병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다 알아낸 사람으로서 이 사가스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병이 이제 사가스병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자기가 거절해도 사가스병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병도 자기가 발병 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알아낸 이런 사람이 없어. 이 사가스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노벨상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가스는? 그런데 노벨상을 타지 못했어. 2번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올랐지만 학계에서 반대해서 상을 못 탔고요. 21년에는 당연히 사가스 말고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아예 그냥 사가스를 안 주기 위해서 노벨 의학상 수상자를 안 내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가스 병이 중남미에 한정돼서 제3세계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에서만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물론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유행지지만 아프리카 유행하기 전에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질환이었고 그리고 이제 노예를 이제 데려다 쓰기 때문에 말라리아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었지. 아프리카 사람들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사가스병은 오직 남미에만 있는 병이고 제3세계에 있는 병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갖냐? 이렇게 해서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약이 세상에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 사가스병에 대해서 모든 거를 발견한 게 1920년 정도 되는데 사가스병의 치료약이 나온 게 언제야? 1966년이야. 이거는 그리고 이 약들은 근데 일부러 사가스병을 겨냥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약을 환자가 그냥 환자한테 쓸 게 없으니까 이걸 한번 써봤는데 그게 들어가지고 치료약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구 잘 사는 나라들은 샤가스병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샤가스병이 급성기에 써야지 만성기, 심장하고 소화가 망가진 다음에 써봤자 치료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두 개, 니퍼티목스하고 이제 벤즈니다졸이 두 개가 이제 약으로 이제 돼 있는데 개발돼 있는데 그 약도 되게 오래 써야 되고 치료도 걸리면 치료도 참 어려워. 90일 쓰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들어왔더라고. 이 벤즈니다졸, 희귀약품 추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샤가스병을 제3세계 질환이라고 외면한 대가가 뭐냐? 2025년 9월의 기사를 봅시다. 이게 미국에서 샤가스병 걸린 사람이 너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 이상 이게 이제 남의 제3세계 질환이 아니라 미국 내 환자가 30만 명이 넘는 거야. 30만 명이. 그래서 그 뭐 전 세계 감염자 똑같은데 연간 사망자 5만 명이고 그리고 어린이에게 더 위험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이 우리나라엔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 빈대가 없어서 이게 정착이 안 돼요. 근데 미국에는 이게 정착이 됐어. 미국은 어 이제 이 병이 신종 에이즈라고 불렀던 이유가 에이즈라는 병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별 증상이 없다가 잠깐만 증상이 있다가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잠복기를 가지면서 우리 면역기를 다 박살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각종 평소 정상인은 안 걸리는 그런 면역 질환이 막 생기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병인데 에이즈. 근데 에이즈는 치료약이 있잖아. 그러니까 치료약이 아니라 에이즈를 더 이제 뭐 활동 못하게 하는 약은 있잖아. 근데 샤가스병은 만성기가 되면 약이 사실 없고 이게 진짜 더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복기가 길다는 점에서 에이즈랑 비슷하지만 어쩌면 에이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심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 이 병이 얼마나 유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 회색은 뭐냐? 회색은 이 샤가스병을 전파하는 빈대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역. 그리고 빨간색은 동물도, 그러니까 거기 감염된 동물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유숙주가 있고 빈대가 있어서 얼마든지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이 파란색은 실제로 사람이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데 가지 않고도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이 빈대가 있는 이 지역들은 다 위험하고 언제든지 굳이 중남미를 가지 않아도 샤가스병에 미국 사람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가 그 병을 외면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게 오토크토노스란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미국 내에서 걸리는데 걸린 건데 이 미국 내에서 감염되는 그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꾸준히. 그리고 물론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중남미 사람들이 샤가스병에 걸린 채 미국에 와가지고 나 샤가스병이다 진단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걸린 사람들의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이 만약에 급성기일 때 그 사람의 피를 피해서 빈대가 피를 물어서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이미 병이 정착이 돼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미.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새 글로벌 시대. 사람들이 여기만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가죠. 그래서 일본도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만 이 샤가스병이 3,000 케이스가 발병해요. 3,000 케이스. 호주 1,500, 유럽은 뭐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번에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요거 알죠? 마두로가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핀셋처럼 제거가 됐는데 이 마두로 시대가 몇 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동안에 8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거기 중국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샤가스병의 아주 고유행지예요. 그러니까 이 800만 명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도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 마두로 때문에 전 세계가 샤가스병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이 샤가스병 전 세계 감염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국지적인 그런
병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 스페인 얘기인데 스페인에 보면 스페인도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근데 여기서 토착 감염 발생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감염자가 점점 늘고 있고 사망자도 점점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와중에 만약에 빈대가 기생하는 경우에는 스페인도 토착 감염이 생겨서 더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방을 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그냥 돈 좀 들여 갖고 거기 초가집들을 빈대가 살지 못하는 뭐 기와집 같은 걸로 좀 바꿔주는 거 하고 이 사가스병 치료약 같은 걸 좀 연구를 좀 하면 그것도 괜찮겠고 그리고 뭐 전문 방제 회사 세스코 같은 그런 데도 보내서 뭐 어쨌든 국제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을 많이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 심각성을 알아채고 빈대 박멸에 이제 협조하고 뭐 치료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치료제 연구에 그 이소희 박사인가 그분이 되게 엄청난 거 발견한 그런 뉴스도 봤었어요. 근데 이 사가스병이 빈대로만 전파가 안 되고 뭔가 이제 나름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지.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그 사가스병의 보유숙주 있잖아. 보유숙주. 사가스병의 보유숙주가 이 변을 보면은 그 변 속으로 편모충이 있잖아. 그 변에 그 편모충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음식물이 오염돼서 사실 이게 뭐 음식물 같은 게 야채나 뭐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는 밭에서 키우잖아. 그리고 거기에 변을 보면 편모충이 거기 있는 거고 이 채소를 잘 씻지 않고 물이 좀 더럽고 뭐 이런 경우에 뭐 그런 경우 잘 안 씻은 경우에 그 우리가 이 음식물을 먹고 사람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내 주위에는 빈대도 없고 빈대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나는 중남미에 간 적도 없는데 사가스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브라질 남부에서 사가스병으로 6명 사망. 환자들은 최근 며칠간 내 해변 지역에서 오염된 사탕수수 음료를 마셨다. 31명이 감염됐다. 이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멕시코나 그런 나라들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이 그 뭐 블루베리나 이런 농산물들을 미국에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수인성 전염병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로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생기는데 그렇게 식중독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사망도 하긴 하지만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면 괜찮은 거거든. 그런데 이 오염된 그런 음식물을 먹고 사가스병에 걸린다. 그럼 이거는 좀 심각한 거란 이거죠. 그리고 사가스병은 수혈을 통해서 또는 선천성 감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스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나중에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선천성 사가스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80% 이상이 이제 빈대에 의한 감염이고 16%가 무려 16%가 그 수혈을 통한 감염이고 선천성 2%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사가스병의 교훈은 뭐냐? 사가스는 훌륭한 학자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한 거고요. 그리고 남의 고통에 간도 불구경하지 말자는 이런 교훈과 함께 사가스병 사례 한 2개만 볼게요. 53세 나이 든 그런 코카시안 피메일이 열이 막 나고 두통이 나고 눈 주위가 부었어요. 왼쪽 눈이 부었어. 어딜 갔다 왔냐? 3주 코스로 코스타리카의 어떤 한 시골 마을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있던 데가 여기거든. 이런 데거든. 딱 보면 딱 빈대스러운 거잖아. 빈대스럽잖아. 그쵸? 여기가 푸에르토 이 사람 여기라는데, 그러니까 대도시를 가면 그래도 낫지. 빈대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 말고 나는 나만의 여행지를 갈 거야라고 하다가 이런 거에 걸린 거고요. 그 사람이 딱 여기 눈 주위가 이렇게 부었잖아. 그리고 근데 여기서 눈 주위가 부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이 사람은 최소한 급성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다행인 게 이때 열이 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내가 감기 걸린 거다, 독감이다라고 감기라고 생각하고 좀 있으면 약 먹고 한 3주 있다가 회복이 됐다. 나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사가스병에 심장을 갉아먹어서 나중에 크게 이제 10년, 20년 안에 죽었을 텐데 다행히 이 사람은 급성기 때 이 문제를 딱 알아채고 거기에는
눈 한쪽이 부은 게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이 사가스병이 아닐까 현미경으로 혈액을 뽑아 봤더니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헤엄치는 편모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 급성기라서 심장은 망가지지 않았고 치료를 니퍼티목스로 했는데 무려 90일간 치료했습니다. 90일간. 이 병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낫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니퍼티목스의 부작용이 정말 많아요. 진짜 이거는 보통 약은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67세 여성이 이제 그러니까 수혈을 한 거야, 수혈을. 그러니까 헌혈한 거야, 헌혈. 헌혈을 했는데 거기서 크루스 파동 편모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10년 전에 멕시코 북부에서 캠핑을 한 뒤 3주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10년 후에 그 혈액에서 다시 파동 편모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급성기 지나면 사라져서 안 보인다 그랬는데 가끔 다시 나와서 혈액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고요. 그로부터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봐봐요. 이 사람은 걸린 지 10년 됐잖아. 10년. 그러니까 이 헌혈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사가스병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겼냐? 위식도 역류 연화 장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심장이 망가지고 소화관이 망가진다 그랬잖아. 소화관이 망가져서 여기가 더 이상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음식물이 못 내려가는 연화 장애가 생겼고 위식도 역류가 생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식도 근처가 완전히 막힌 거라고 이 사람이.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 이건 뭐냐면 이건 일본에서 벌어진 일인데 2012년에 13살짜리 아이가 만성 변비로 병원에 왔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일본계 볼리비아인. 92년까지 볼리비아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살다가 1998년에 이제 임신을 하고 99년에 아이를 낳았죠. 이때는 이미 일본에서 살고 있을 때지만 그리고 일본 떠난 지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이 아이가 저체중이었고 그리고 2살 때 이미 만성 변비에 시달린 거예요. 왜 그럴까? 아이가 불과 99년에 태어났고 13살인데 그동안 선천성 감염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혈액을 통해서 파동 편모증이 아이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의 소화관을 망가뜨린 거야. 그래서 애가 만성 변비였던 거지. 만성 변비로 소화관이 망가져 버린 거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중남미를 마음 놓고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음식물 수입해서 우리나라는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사가스병 우리 국민들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가 정말 잘한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내는 돈이 전체 WHO 펀드에 한 15% 정도까지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정도가 빠진다 그러면 사가스병은 아마 우선순위에서 점점 더 빠지고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도 다 빠지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더 전염병에 노출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저는 그렇게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형 노릇하고 막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슨 골목 대장 노릇을 했잖아. 골목 대장 노릇을 하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좀 어려운 나라도 좀 돈으로 돕고 그래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다 깨졌다. 우리나라 국민만 잘 살면 된다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전 세계가 다 위험에 빠지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제 강의를 해봤고요. 오영도 님이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고. 그렇죠. 진짜 이거는 절대 기생충이라고 만만히 보면 안 되는 질병이고요. 나야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은 빈대가 없지. 우리나라가 그 새마을 운동에 좋은 점이 빈대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 그때 겨울마다 다 이 잡고 막 빈대 잡고 막 그랬잖아요. 학계에서는 왜 샤가스를 반대했는가? 그러니까 오스왈도 크루즈를 의심할 수 있지만 오스왈도 크루즈는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시 그 노벨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좀
우리도 닥칠 수 있는 그런 병이어야 된다는 그 저는 선진국 마인드 있잖아요. 제3 세계에서 일어나는 병을 뭐 알아냈다고 그게 뭐 어쩌라고 이런 게 아니었을까. 예 오영돈 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가스병이 있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케이스도 없고 우리나라 국내 토착 증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그 빈대그 키싱버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걸린 사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많아서 발병을 하니까 치료제가 금방 나오겠지만 그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가스병 치료제가 한 20년 넘게 지금 다 연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발견이 안 된 거 보면 연구비가 적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이소희 박사가 2005 년에 아주 그 셀이라는 되게 위대한 잡지에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사가스병의 그 뭐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소희 박사가 그다음에 어디 계신가 봤더니 예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트럼프는 자국민을 최고로 합니다. 이런 건 되게 부러운 점이죠. 뭐 자국민이 되게 소중히 여기는 좋은데 어쨌든 미국 정도 되면 그 국력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못 살 때는 남의 원조 받아먹기만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잘 살게 되면서 막 그 우리나라도 그 주유럽충이라는 그 기생충 있잖아요. 주유럽충이 아프리카에 되게 많고 뭐 전 세계에서 뭐 몇십 20만 명을 죽이는 그런 기생충인데 2만 명, 3만 명 죽이는 기생충인데 우리나라가 거기 인제 코이카에서 그거 박멸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라가 돈을 벌고 좀 힘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영도 선생님 네 차가스병 예 저 덕분에 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예 2주 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이상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